안녕하십니까. 다큐라이프 이작가TV입니다. 오늘은 사진예술 이야기, 예술사진으로 가는 첫걸음 그 두 번째 시간 초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은 즉 대상을 이제 인식하는 우리 눈 또는 필름 또는 센서에 가장 선명하게 투영되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 또 그런 상황을 초점이 맞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즉 대상과 이 기록 매체 그 중간에 존재하는 그 어떤 매질, 그 어떤 매질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습니다만 눈 수정체나 또는 렌즈가 되겠죠. 그 수정체나 렌즈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것, 그 과정을 초점을 맞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 두 장을 넣었는데요. 이 앞에 있는 이 사진은 제가 일본 국도를 촬영을 하면서 그 전시를 했던 작품 중에 한 작품인데요. 초점이 골고루 다 맞춰져 있습니다. 전경과 후경 다 맞춰져 있고요. 또 이 왼쪽은 제가 그 프랑스를 여행을 하면서 평원, 또 초지, 또 어떤 목장 같은 데에서 촬영을 한 것인데요. 초점이 맞는 부분이 어느 영역에만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 하죠. 그래서 이 초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진의 그 느낌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두 개의 사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사진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초점이란 무엇인가? 지난 시간 우리 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수정체와 이 선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 눈은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볼 때 뇌신경과 자율신경이 이 선모체 또는 모양체 근육을 자동적으로 늘리고 또 줄여서 이 수정체의 이 두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초점거리를 변화시키고 있죠. 눈의 수정체 위치는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근육을 통해서 이 렌즈의 두께를 변화시켜서 초점을 바꾼다라는 것이죠. 카메라에서는 어떻게 작동을 할까요? 카메라에서는 렌즈의 두께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렌즈 자체의 초점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죠. 왜냐면 딱 고정이 돼서 연마되어서 만들어지니까요. 결국은 이 대상과 그 미디엄 사이에 이 렌즈를 거리를 이동을 시켜가면서 여기 센서 막에 또는 미디엄 표면에 정확하게 초점이 맞출 수 있도록 렌즈를 변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여기 포칼 플랜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초점면이에요. 그래서 렌즈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위치에서는 여기에 있는 대상이 정확하게 초점이 맞았다라는 것이고요. 또 가까이 있는 그 대상은 초점면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초점이 안 맞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출 때는 렌즈가 뒤로 물러나든지 또 먼 곳에 초점을 맞출 때는 렌즈가 앞으로 이동을 하든지 이렇게 이동을 해서 대상과 또 미디엄 간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렌즈를 이동을 시키는 방식을 카메라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자, 초점이 맞았다 안 맞았다라는 그런 그 판단은 여러분들 이걸로 판단할 수가 있죠. 어떤 그 선명한
교대로 반복되는 블랙 앤 화이트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콘트라스트가 강렬해서 이 선과 선 사이를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초점이 맞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블러가 생겼을 때, 경계가 모호할 때 우리는 초점이 맞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간 시력의 한계는 관찰되어지는 대상의 모양과 형태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데요. 여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중년 인간의 눈은 최소 20아크초와 1아크분 사이에 있다. 즉, 그 나이에 따라서 저 멀리 이 선들도 구별이 되어서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구별이 안 가는 두 개의 선인데도 불구하고 한 개의 선으로 보이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인간의 시각은 7 라인 페어 밀리미터, 그러니까 1mm에 7개의 라인이 있는 것을 분리할 수 있고, 아주 크리티컬하게 비판적으로 관찰할 경우에는 밀리미터당 20개의 라인까지도 지각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눈은 저 멀리 있는 두 개의 선을 구별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두 개의 선이 하나로 인식이 되죠. 또 렌즈를 통해서 그 대상도 초점고리에 따른 정확한 지점에 초점이 맞게 되는데, 렌즈를 통해서 어떤 대상을 우리가 초점을 맞췄다라고 할 때 그 어느 한 지점에 정확하게 초점이 맞게 되는데요. 그 초점이 맞는 전후로 초점이 안 맞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그 focused at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여기 부분 이외에 앞이나 뒤는 초점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를 초점 오류라고 하고, 또 전문용어로는 창난원 Circle of Confus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창난원의 크기가 인간이 구별할 수 없는 영역이요. 즉 이렇게 큰 원도 이 작은 원처럼 보일 때, 요 구간에 있는 범위가 다 같은 걸로 보인다라는 거죠. 인간의 눈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이 범위에 있는, 그 범위에 있는 모든 대상은 초점이 맞았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과학적으로는 초점이 안 맞았지만, 또 인간의 눈의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초점이 안 맞았지만 초점이 맞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또 반복이 좀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의 그 분해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초점이 안 맞은 부분도 초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원리,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이퍼포칼 과초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초점이 맞아지는 영역, 초점이 맞는 영역을 우리는 피사계 심도, depth of field,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음 시간 노출편에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초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는 이 지점에 초점을 맞췄는데 초점이 안 맞는 어느 일정 영역도 우리 눈에는 초점이 맞는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요 노란 선에다가 초점을 맞췄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초점이 맞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초점이 맞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초점이 맞는다 라는 건데요. 다음 시간 조리개 설명할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은 자동 렌즈이기 때문에 이런 스케일표가 없는 렌즈들이 많은데요. 지금 이것은 수동 렌즈입니다. 그 라이카사의 수동 렌즈인데요. 이렇게 수동 렌즈를 보시게 되면 거리계가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조리개도 표시가 되어 있고, 또 거리개 그 뒤에
또 바디 렌즈 경통이죠. 렌즈 경통 부분에 이렇게 숫자들이 쭉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리개에 따라서 초점이 맞는 영역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멀리 무한대에다가, 이게 무한대 표시죠. 무한대에다 초점을 맞췄을 때 조리개가 2.8일 경우에는 카메라 전방 5m부터 저 멀리 무한대까지 초점이 맞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초점을 무한대에다가 놓지 않았습니다. 이 오른쪽 편을 보면 1.4m 정도의 초점을 놓았는데요. 이런 경우라도 조리개를 f11로 놓게 되면 이 렌즈에서는 그러니까 카메라 전방 0.7m부터 저 무한대까지 초점이 다 맞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리개에 따라서 또 거리에 따라서 초점이 맞는 거리 또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범위를 우리는 depth of field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초점이 맞는 이미지는 선명하죠. 눈은 선무체, 모양체 근육이 수동체의 초점 거리를 변화시켜서 먼 대상과 가까운 대상을 볼 때 자동적으로 초점이 맞도록 자율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카메라의 렌즈는 두께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서, 즉 만들어질 때 고정 초점 거리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초점을 맞출 때에는 그 대상과 또 그 기록 매체 그 사이에서 서로 간의 상대적인 거리를 조절해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또 렌즈를 변화시켜서 어느 한 곳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 초점이 맞는 곳은 한 지점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공간, 그 초점이 맞는 면의 앞과 뒤가 어느 정도 다 초점이 맞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depth of field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초점은 작가가 어떤 의도를 표현하는 방편 또는 수단이 됩니다. 즉 작가는 초점을 응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사진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초점이 안 맞는 사진이라도 어떤 맥락과 상황에 따라서는 예술적인 표현의 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은 모든 카메라가 센서 기술, 모터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자동으로 렌즈를 이동시켜서 초점을 빠르게 맞춰줍니다. 그래서 초점을 맞추는 일을 기계한테 맡길 것인지 전적으로,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초점을 맞출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초점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지를 표현하는 한 가지 수단이기도 하지만 또 초점의 어떤 방편 없이 또 다른 표현의 수단이 있기 때문에 초점은 고정시키고 다른 방편으로 또 작가적인 의도를 표현할 수도 있다, 뭔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진계의 일반적인 관례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주제, 대상 앞에 어떤 바위나 또는 그 나무나 이런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에 그 초점이 안 맞아서 그 블러가 생겨서 그 주제한테 약간 방해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그러한 이유로 어떤 앞의 대상에 초점이 안 맞으면 보기 안 좋다. 이러한 관례도 있습니다만 관례일 뿐 작가가 생각하는 대로 의도한 대로 초점을 활용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렌즈를 앞뒤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위아래 좌우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또 틸트라고 해서 약간 구부리는 거죠. 아크. 구부려서 그러니까 렌즈의 광축을 흔들어서 초점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고도의 기술인데요. 뷰 카메라에서 많이 씁니다.
대형 카메라에서 많이 쓰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초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다음 시간에 조리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큐라이프 이작가 TV였습니다.